푸놈펜의 새벽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폭우가 갠 뒤라 도로엔 먼지 대신 젖은 냄새가 맴돌고 있었죠. 윤태는 낡은 배낭을 어깨에 메고 숙소 앞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32살 파트타임 통역사였고 기회를 잡으러 캄보디아에 왔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도망치듯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잠깐 진동했습니다. 형, 여기 한국 사업가들이 있는 클럽이에요. 꼭 와요. 일자리 소개해 줄게요. 윤태는 메시지를 보며 짙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기현, 10년 전 학원 선배였죠. 그래, 너라도 믿어야지. 그는 낮게 중얼으며 어둠에 녹아들었습니다. 클럽은 현란한 조명 아래 현지 여성들과 외국인 남자들로 붐볐습니다. 늘어지는 전자음 속에서 기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야, 여기야. 돈 되는 일 있다니까. 한국 본사랑 연결돼 있어. 윤태는 의심 어린 눈빛을 겨우 숨기며 웃었습니다. 형, 진짜 괜찮은 거죠? 걱정 마. 요즘 다 이렇게 일해. 그 대화가 끝나갈 무렵 윤태는 자신이 이미 문을 하나 통과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로는 쉬이 돌아갈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이튿날 윤태는 낯선 SUV 차량에 올랐습니다. 기현이 말하길 본사 관계자에게 인사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 공장지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먼지가 피어오르고 소리 없는 열기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점점 비슷해질수록 윤태의 손끝이 굳어갔습니다. 여기 좀 외진데네요. 그래야 집중해서 일하죠. 기현은 짧게 웃었습니다. 공장처럼 보이는 건물 앞으로 도착하자 낡은 철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컴퓨터 수십 대가 늘어서 있고 젊은 한국인 남녀가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엔 손톱 대신 두려움이 붙어 있는 듯 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윤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현은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귀에 속삭였습니다. 태야, 이제 늦었어. 여기서 아니라면 너도 못 나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문이 잠겼습니다. 윤태는 자신이 초대받은 게 아니라 끌려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업무실이 아닌 감옥이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문엔 커튼조차 없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빛은 희미했고 방 안에는 컴퓨터 3대, 휴대폰 여러 대, 그리고 CCTV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일어나요. 오늘부터 근무 시작입니다. 짧은 머리의 관리자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기계처럼 억눌려 있었죠. 윤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일은 무슨 일이죠? 로맨스 마케팅 팀이에요. 여기선 선물 대화만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돈도 벌어요. 관리자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살짝 떨렸습니다. 책상 위엔 여러 여성의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고 윤태의 이름이 붙은 계정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그녀들의 메시지를 대신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습니다. 대사 하나, 표정 하나까지 매뉴얼이 따로 있었으며 잘못 입력하면 전기 충격기로 위협을 받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윤태는 화면을 바라보며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그의 손끝이 멈출 때마다 관리자의 눈빛이 그를 겨누었죠. 이곳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번호로 불렸습니다. 윤태는 그제야 자신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사라지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태는 대화창 속 인물처럼 웃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가 입력하는 메시지 한 줄이 실제 피해자의 돈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알수록 그의 내면은 무너졌습니다. 형님, 이 일 오래 하면 다 괜찮아집니다. 옆자리 남자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름은 상호였습니다. 처음엔 다 반발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익숙해져야죠. 그의 눈은 이미 감정이 소실된 듯 했습니다. 윤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앞의 화면을 끄고 싶다는 충동만이 거칠게 올라왔죠. 그러나 그 순간 귀를 울리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CCTV 스피커에서 관리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09번 근무 태만입니다. 다음엔 경고 없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상호가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만두면 죽어요. 이해했죠? 윤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모니터 안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비추었을 때 스스로가 가해자인 동시에 또 하나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죄책감이 그의 어깨에 장단 없는 쇠사슬처럼 걸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멀리서 철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윤태는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곧 자신의 이름조차 잃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새벽 근무가 끝난 뒤 방 안의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짧은 전멸이 거지처럼 고요했죠. 그때 윤태는 처음으로 벽틈 사이를 통해 희미한 빛이 비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새벽의 장광이 아니라 무언가 밖에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벽 너머에 뭐 있는지 알아? 윤태는 옆자리 상호에게 물었습니다. 상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관리자가 쓰는 통신실이에요. 거기서 외부 연락 받아요. 그 한마디는 윤태의 머릿속에서 며칠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자가 몰래 사용하는 전화를 목격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 열린 문틈 사이 위성 안테나선이 연결된 작은 라우터가 보였습니다. 윤태의 심장이 두드렸습니다. 그는 그 장치가 자신에게 길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품었습니다. 밤늦게 상호가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죠? 당연하죠. 그럼 나랑 같이 준비하죠. 혼자선 절대 못 나가요. 그 대화 이후 둘의 눈빛엔 미세한 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윤태는 인간이란 절망에서도 잠깐의 희망을 찾아내는 존재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비록 그것이 이빨 없는 약속일지라도 말입니다. 며칠 후 관리자가 한국 본사 보고용 영상 통화를 준비했습니다. 윤태는 장비 점검을 맡기는 척하며 통신선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코드 하나를 풀어 라인 일부를 노출시켰고 언제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관리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윤태는 쿨하게 답했습니다. 케이블 접촉 불량 같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관리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찰나의 순간이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준 셈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상우가 다가왔습니다. 했어요? 준비된 겁니까? 윤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메시지만 닿으면 경찰이 찾을 겁니다. 상우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살아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등을 스쳐보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이곳의 절망을 깨뜨리는 척금이었죠. 윤태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물리적인 탈출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되찾는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발전기가 꺼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순간 어둠에 삼켜졌죠.
윤태는 그 틈을 기다렸습니다. 케이블 장치에 미리 저장해둔 메시지가 전송되기를 그는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지금이에요. 상호의 말에 두 사람은 문으로 달렸습니다. 금속 문은 단단했지만 수개월간 모은 나사를 이용해 바닥 쪽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삐걱 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죠. 조용히 윤태가 손짓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을 때 공장 뒤편엔 습한 흙냄새와 비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불빛 하나가 그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멈춰! 관리자의 외침이 터졌습니다. 뒤엉킨 발소리와 함께 총성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상우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가요. 지금. 그의 손끝이 서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윤태는 비를 뚫고 달렸습니다. 피 냄새와 흙이 한 몸이 되어 그의 숨은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그의 귀엔 오직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자유의 문이 열렸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몇 달 후 윤태는 한국의 한 경찰서 회색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신고로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협력 작전이 이루어졌고 일부 조직원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현의 이름은 여전히 명단 어딘가에서 미해결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자는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무서웠던 게 뭐였습니까? 윤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잃어가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 맞아요. 그게 규칙이었죠. 그가 돌아온 세상은 밝았지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에 비친 얼굴은 예전보다 늙고 깊이 잠긴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안엔 희미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직도 누군가는 갇혀 있겠죠. 그 사람들도 이름을 되찾아야 합니다. 윤태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양이 비쳐도 그의 그림자는 길고 단단했습니다. 그림자는 어둠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증명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실화를 기반으로 하지만 인물장소 사건은 창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마십시오.